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오후 10시 45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비트마인이 오하이오주 채굴 데이터 센터에 $1,100만 추가 투자. 네, 비트마이닝은요, 채굴이라고 말하는 채굴이에요, 채굴. 네, 채굴을 말하는 거고요. 오하이오주면은 여기 하와이 아니에요, 하와이. 네. 아무튼 이쪽에다가요, 데이터 채굴, 채굴 데이터 센터에 $1,100만 추가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좋은 거겠죠, 뭐. 네, 그리고 10시 10분에 올라온 뉴스네요. 비트코인 $60,000 이슈 반납했는데요. 지금 다시 복구했습니다. 현재 6만, 해외 차트요, $61,000 넘겼습니다. $61,000. $61,000 넘겼으니까요. 요거 이제 지나간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 장외시장 OTC QX 그레이스케일의 램이죠, 램. 아니, 그 루멘. 스텔라 루멘. 그리고 젠, 그리고 ZC. 코인들 이렇게 다시 거래 지원한다고 합니다. ZC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지캐시. 저 예전에 지캐시 엄청 들고 있었는데, 근데 국내에서는요 다 상폐됐습니다. 되게 좋은 코인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다크 코인이거든요. 거래 주소 이동 경로가 절대 밝혀지지 않는 코인이라서 기술력도 좋고 괜찮은 코인인데 그렇네요. 네, 그레이스케일 CO 비트코인 선물 상품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거다. 비트코인의 선물 상품의 구조를 봤을 때 투자자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 ETF가 승인이 됐죠. 선물 ETF. 근데 현물 ETF가 있고요. 선물 ETF가 있어요. 이 선물이 뭐고 현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선물 ETF는요, 쉽게 말해서 코인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아니면 또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뭐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상으로. 근데 현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량은 내가 사고 팔고 거래소에서 사고 팔리고 하는 물량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선물 상품만 현재 승인이 된 거고요. 네, 아무튼 선물이라고 해도 이거는 현물 시장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뭐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다. 그레이스케일 CEO가 얘기한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상품 역시도 투자자들에게 현재 비트코인 시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퀀트 대표 비트코인 잠재 매도 압력 상대적으로 약하다. 작년 강세장 시작전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잠재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비트코인 보유량 대비 거래소 아직도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상승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함께 보면서 얘기합시다.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따로 했거든요. 먼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현재 물량이죠.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현재 어떻게 있느냐 함께 보시죠.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은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저 물량을 거래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처럼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소리는 뭐죠? 매도 압력이 적겠죠, 당연히. 거래소에 물량이 많아야지 누군가가 집어 던지는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는 소리는 누가 집어 던질 물량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물량이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어떤 갑자기 엄청난 물량이 터지면서 떡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왜? 거래소에 물량이 없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의 그 거래소 물량을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물량이 늘어나고 있느냐. 보시면요, 보세요.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보라색은 바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물량 어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물량은요, 거래소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거래소에서는요, 돈으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 입금해하고 원화로 사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현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럼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는 얘기는요,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현금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현재 거래소에 많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는 잠재적인 구매 금액이 되는 겁니다. 수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역대 최대 물량을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거래소에서 코인들을 사기 위해서 돈들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크립토컨트 대표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은 없고 스테이플 물량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시간 내일 아침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ETF 거래를 시작한다고 하죠. 한국 시간으로는 결국 내일 아침이죠. 내일 저녁 10시 반 정도 되겠죠. 내일 저녁 10시 반. 내일 저녁 10시 반 한국 시간으로요. 그때쯤 ETF 선물 거래가 시작을 합니다. 뭐 진리카도 뭐 어떤 스포츠팀하고 파트너십 맺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파트너십은 사실 큰 호재가 아닙니다. 이거 보고 진리카가 많이 올라가겠네. 뭐 이런 거 너무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헤다라 같은 경우 오늘 좀 영향이 있어요. 뭐. 네, 헤데라 같은 경우도 USDC 뭐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시키는 거죠. 이것도 뭐 사실 큰 호재라고 보기는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크립토 대표 우리 주기영 씨께서 요즘 많이 일을 해요. 계속 여기 나오죠. 트위터를 통해서 펌핑과 덤핑은 지정가 주문이 아닌 시장가 주문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가 몰랐구나. 펌핑과 덤핑. 펌핑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덤핑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지정가 주문을 하면 안 나오고요. 시장가 주문을 해서 나오는 거래요.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네,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 역대 최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선물 미결제 약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병동폭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미결제 약정이 모였다는 것은 내일에 있을 상승, 여기도 나오죠.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곧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채팅창에서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지만 스패너한테 못 이길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네, 그리고 예탁원 국내에서 CME 비트코인 선물 취급 가능, 감독 당국 의지 문제.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증권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간접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예탁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 뭐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다른 ETF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 주문을 넣을 수 있는 방면 CME 비트코인 선물 그 자체는 국내 증권사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가 사용되고 그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비트코인 선물도 국내 증권사 선물회사에 취급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본격화된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CME 비트코인 선물은요 이미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ETF는 일반 증권사에서 하는 ETF 상품이거든요. 근데 뭐 내일 만약에 출시되는 ETF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은요 국내에서도 바로 매수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CME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했었나 봐요. 근데 이것도 뭐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재밌는 뉴스가 나.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외신, 영국, 유럽 최고 암호화폐 허브 급부상. 지난해 거래량 1,700억 달러.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그 코인에서 항상 허브로 자리 잡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허브로. 2014년, 5년 때는 뭐 중국이나 일본이 허브였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바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허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은 베트남이 암호화폐 허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영국이에요. 영국에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모든이 아니죠.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단들, 코인 재단들이요 영국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다가 지금 다들 사무실 차리고 있고요. 영국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돈이 터지고 있습니다. 영국 쪽에서요.
예. 그리고 특히 디파이 산업 쪽이 영국, 특히 런던 쪽에서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2049 암호화폐 컨퍼런스가 있었죠. 전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런던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 재단들 있잖아요. 혹시 연락하실 수 있으시면요. 메일 보내시고 물어보세요. 니네 런던에서 뭐하니? 런던에 갈 일 없니? 이미 런던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으면요. 걔네들은요. 앞으로 크게 될 코인들이고요. 근데 영국이고 뭐고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은요. 쉽게 말해서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코인이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얘네들이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 가진 코인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브라질 중앙은행 관계자 자국 암호화폐 투자 규모 미국의 주식 대비 3배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리서비스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오비 재팬 일본 1종 금융상품 라이선스 취득했다고 합니다. 후오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중국 거래소가 아니라 중국계 거래소죠. 지금은 중국에 후오비 없습니다. 아무튼 후오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쪽에서 일본에서 제1종 금융상품 라이선스 취득했다는 소리는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 거래소가요 되게 운영하기 힘든 게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내가 어떤 코인을 상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거래소에서 결정을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은요 여러분 절대 안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검증이 끝난 코인들이 상장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램은요 일본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램 가신 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버텨봅시다. 네, 또 어떤 기수가 있을까요? 네, 일본 중앙은행 CBDC 발행, 회수 등 기본 가능성 기능을 테스트 중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CBDC 준비하고 있네. 아무튼 여러분 일본 암호화폐 큰 손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지만 투자력으로 보면요 한국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보입니다. 네, 지난주 비트코인 주봉 캔들 종가 역대 최고점으로 마감됐다라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종가로만 따지면 최고점 돌파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최근 랠리서 테슬라보다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지난 2년간의 비트코인 가격과 테슬라 주가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동저 현상을 보였으며 개인적으로 테슬라보다 비트코인이 더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보시면 이 주황색이요 테슬라 같고요. 이 보라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보시면 테슬라가 대박주였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박주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같은 기간 안에 635%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에 투자했을 경우에 79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투자 수익을 준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략가들 나왔어요. 전략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전략가가 나와요. 비트코인의 전문가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전략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략가들이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 선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콩텐코는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높은 상태, 쉽게 말해서 김프가 끼는 것처럼 선프가 끼는 거죠. 선물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이 콘텐코가 심화되고 매수 차익 거래 수익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물 가격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18일날 거래가 시작될 걸 하면 미국이 지금 18일날 오전이거든요. 비트코인 선물 오늘 출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선물 ETF 선물 지금 거래 시작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것도요. 내일인지 오늘인지 18일이면은 미국이 18일 지금 오전이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 누구 없나?
네,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지난주 6.5만 이더리움에 소각되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스비,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전송을 했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에 관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6.5만 이더리움이 소각이 됐다고 해요. 엄청난 물량입니다, 여러분. 저거는요. 근데 이 코인은 결국은요, 공급되는 물량이 좀 관리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 관리가 됐을 때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발행량의 제한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소각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은 가격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소각 기능이 생기면서 이 생태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거래소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약 이번에 혼자 독주 랠리를 한다면 그 다음 타자는 이더리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장기적인 존버 코인으로 투자해 볼 만합니다. 네, 폼폴리아노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물량 감소세 최저점에 근접했다. 이게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요, 제가 매일 하고 있고요,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는 소리는 지금 급락하거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특별히 하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마스크 얘기를 많이 썼었죠.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가 생산 물량이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뭐 100원, 200원 하던 게 10,000원까지도 올라가죠. 하지만 지금 다시 마스크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마스크 가격이 뭐 100원, 200원에도 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마스크의 공급량이 다시 늘어난 거죠. 그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비트코인 물량은요,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최저점을 찍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다. 이거는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대한 전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 전략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폴 옵션 수요 우세 비트코인 상승 영향. 폴 옵션은 롱을 쳤다는 소리죠. 아무튼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한다는 지표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오전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2.2억 달러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롱이든 숏이든 제가 항상 말하죠. 마진을 하지 말아라. 마진은 올라간다고 해서 롱을 쳤는데도 청산당할 수 있고요. 떨어질 때 숏을 쳤는데도 청산당할 수 있대. 왜? 코인이 떨어질 때 수직낙하는 게 아니고요.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런 사이에서 청산당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마진하지 마세요. 아무튼 많은 물량이 청산당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더 큰 물량들이 청산당할 겁니다. 특히 오늘도 청산당했을 것 같은데 오늘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다 떨어졌다 했죠. 지금 얼마요? 7,600. 요거 떨어질 때 롱 쳤던 애들 청산당하는 거고, 이거 올라갈 때 숏을 친 친구들이 청산당하는 거죠. 7,600만 원.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잠깐 사이에. 제가 뉴스 브리핑 하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올라왔대요. 아무튼 비트코인 떨어지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것 같이 보여도 절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지금 썸네일 보시면은 비트코인 하락은 아니야라고 해놨잖아요.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6,400만 원이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200만 원 이상 올랐네요. 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판테라 캐피탈 CEO 비트코인 가격 조정 낙폭 점점 작아진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이 핵심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되게 패턴화를 가지고 어떤 주기적인 그 가격이 변동을 보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흔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그래서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에 큰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랑 다르죠. 과거보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뭐 중국에 있는 세력들, 채굴업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면 2021년은요, 미국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큰 투자 펀드들이 들어와서 기관들이 이 가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해시레이트 점유율 역시도 중국의 90% 이상 가지고 갔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미국이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의 패턴은 이제 무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굴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굴 산업에 투자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에 가격이 올라갈 것을 2년 뒤에서 3년 뒤에 가격이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진님, 슈퍼챗 계속 하시는데요.
술 드셨죠? 눈치부터 챙기시고요. 예, 스패너가 창피합니다. 뉴스 브리핑 하는데 중간에서 분위기 깨게 슈퍼챗 하시는 그 용기는 제가 높이 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뉴스 브리핑은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살펴보시니까 오늘도 뭐 가격이 떨어질 것보다는 올라갈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차트적인 분석도 좋고요,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예, 어떤 점이든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매매 기준에 맞게 투자하시길 바라봅니다. 예, 제가 오늘 분석한 결과로는요,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올라간다.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코인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건 모르겠다. 하지만 비트가 올라가면은 내가 가진 코인도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요, 시간이 지나서 다들 큰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끝입니다. 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